안녕하세요. 한방에서 어린이들에게 보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부모님들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쓰는 약, 그죠?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을 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쓰는 처방은 어떤 의미로는 모두 다 보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치료할 때 원칙이 그 질병의 특수성도 집중을 해야 하지만은 그 환자의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만을 볼 게 아니고 숲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은 어린이는 어떨까요?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균형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 있더라도 어린이들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그 생장 활동을 도와주어서 오장육부가 균형 있게 잘 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 그러한 보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몇 가지 생리적인 특징이 있지요. 그 특징을 감안해서 우리가 약을 써야 됩니다. 도와줄 거를 도와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첫 번째는 뭘까요? 오장육부의 발달이 미숙합니다. 미숙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덜 되어서 추위와 더위에 대한 조절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음식물에 대한 절제 이런 것도 좀 힘들고 환경 변화에 또 민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 쉽죠. 또한 어린이들은 전체적인 조절 능력이 미흡하니까 증세의 변화가 급변합니다. 쉽게 열이 올랐다가 쉽게 열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속도도 병의 속도도 빠르지만은 회복의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력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쓸 때에는 바로 오장의 균형을 맞추는 회복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성장을 위한 보약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약을 써야 되느냐. 흔히 말하기를 용을 쓴다. 이렇게 말하죠. 용이라는 말은 녹용을 말하지요. 녹용이 들어간 처방. 옛날부터 보약의 대명사죠. 사슴의 뿔, 그죠? 사슴이 하늘로 치솟고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용든 약을 몇 점 먹였더니 감기를 달고 살던 아이가 감기를 모른다. 이런 말로 바로 대표됩니다. 바로 녹용하고 기타 약재의 상승작용으로 그죠? 면역 능력과 몸의 조절 능력 이런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약 쓰느냐 했을 때 저는 보통 돌이 지난 다음에 쓴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이 지난 다음에야 바로 몸에서 그 몸에 맞추어서 쓴 약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보통 1년에 한 번 먹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냥 보호법으로 쓸 때에는 1년에 한 번 쓰면 되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떤 증세가 있다. 허한 상태가 좀 남들보다는 심한 것 같다. 이럴 때에는 그 나이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 보충해 주는 게 약이기 때문에 그때 쓰게 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의 처방 기준으로는 만 나이로 그 나이 숫자만큼의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2살쯤 되었다. 그러면은 뭐 전통적인 기준으로 2첩을 쓰는 거죠. 3살이면은 3첩.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6첩. 그런데 요즘에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체중으로 봤을 때 바로 어른들이 정상 체중에 왔다. 그러면은 어른만큼의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약을 어린이들에게 보하는 약을 써야 하느냐. 허한 증세죠. 허한 증세가 어떤 증세일까요? 뭐 밥맛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어린이들은 장부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솔직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면은 금방 밥맛이 없다 이거죠. 밥맛이 없던 아이도 소화기관을 보충해주면은 금방 밥맛이 생긴다 이거죠. 또 감기에 자주 걸린다. 또 잘 놀지도 않고 활동성이 떨어졌다. 그렇죠. 솔직하기 때문에 바로 내 몸이 부족하면 바로 활동량이 떨어진다 이거죠. 잘 놀던 아이가 요새 잘 놀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몸이 부족한 것,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죠? 또 원인 분명의 미열이 나고 그리고 신경질을 잘 낸다. 편도선이 잘 붓는다. 이거죠. 편도선이 몸의 1차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한다. 또는 설사가 잦다. 등등 이런 증세가 있을 때에는 좀 속이 허약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바로 그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줘야죠. 오장의 장부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보통 땀 많이 흘린다. 그래서 꼭 보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땀 조절 능력, 그러니까 체온 조절 중추는 보통 10세 이후에 완성이 되니까 10살 이전에 예민하게 땀을 많이 흘린다. 그것은 꼭 보약을 써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허해서 흘리는 땀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한 필수적으로 보약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어린이 단계를 지나서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지나치게 많은 성장을 했다. 그때는 이제 반드시 모자란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년에 7, 8cm 이상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급격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인 성장통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죠? 병 없이 잘 크는데도 팔다리가 저리다, 떨린다. 그리고 애 같지 않게 바로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관절이 아프다 그러고, 추위를 심하게 탄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장통을 방치했을 때에는 관절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기형 등등 전신적인 신체의 균형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한 어린이, 청소년 반드시 그 성장에 뒤따른 그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보약을 써야 하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 모자란 것을 도와줘서 완전하게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녹용 먹고 바보 됐다 이런 말도 옛날 말에 있습니다. 보약을 잘못 쓴 경우죠. 그죠? 보약을 쓸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딱 하나 필수적인 거. 열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보약을 쓰면 안 됩니다. 열이 있을 때 쓴 보약이 그 열의 발산작용을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이 심할 때 쓰는 보약, 그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약을 갑자기 보약을 먹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감기가 와서 열이 심하다. 그때는 중단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약 쓸 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 열을 살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열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가 또 다른 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서 몸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마음 또한 바르게 성장하는 어린이들, 바로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건강한 나날,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